오늘 저희가 좀 함께 이야기 나눠볼 얘기는 국제노동기구 ILO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기본협약 비준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가 가입은 했지만 몇 가지 좀 핵심 협약에는 비준하지 않은 항목들이 있는데요. 먼저 ILO가 어떤 곳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ILO는 일단 1919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현재 187개 회원국의 정부, 고용주, 근로자를 한데 모은 유일한 3자 구조의 유엔 기구입니다. ILO의 주요 목표는 직장에서의 권리를 증진하고 적절한 고용 기회를 장려하며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고 업무 관련 문제에 대한 대화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ILO의 협약 제1호는 공업 부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주 48시간으로 제한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부터 ILO에 가입을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이제 91년부터 가입을 했지만 앞서 언급해 주신 핵심적인 4개 협약에 대해서는 비준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거의 이제 30년 동안 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게 어떤 협약인지 이 권상희 평론가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일단 ILO가 체결한 협약이 189개의 협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협약을 기본협약, 핵심협약이라고 하는데 4개 분야에 걸쳐서 8개 협약을 기본협약, 핵심협약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금지, 균등대우, 아동노동금지와 관련된 4개 분야의 8개 협약을 의미하는데 이 가운데서 이제 절반은 비준이 체결된 상태고요. 절반은 비준 체결이 안 된 상태인데 네. 일단 균등대우와 관련해서 동등보수협약, 차별협약은 비준이 이루어진 상태고요. 아동노동금지와 관련해서 최저연령협약 그리고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협약 역시 비준이 체결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비준이 체결되지 않은 부분은 결사의 자유와 관련해서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협약, 또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 협약 비준 체결 안 됐고요. 강제노동 금지 분야와 관련해서는 강제노동협약, 또 강제노동 철폐협약과 관련해서 지금 비준 체결이 안 돼 있는데 지금 OECD 회원국 36개국 가운데 31개 국가가 8개 분야 모두의 비준이 체결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 비준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은 우리나라 헌법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네. 우리나라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은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법을 사전에 개정하지 않고 ILO 핵심 협약을 비준을 하게 되면은 국내법하고 해석과 관련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이 합의가 쉽지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정부 들어서 대선 공약으로 ILO 핵심 협약에 대한 비준을 내세웠고 네. 최근에 또 유럽연합과 FTA 관련해서 ILO 핵심 협약과 관련된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노동법 개정안을 제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네, 이런 노동조합법 이제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지만 여기에 반대하는 어떤 시위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법을 고쳐야 한다는 건데 한번 비준하기로 한 협약을 하나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쟁점이 되는 게 앞서 언급하신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입니다. 자, 이게 비준이 되면 이 노동자라던가 공무원이 됐든 누구든지 노조에 가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모든 노동자한테 단결권을 부여한다는 것이고 여기에는 네. 공무원도 포함이 됩니다. 1948년에 제31차 ILO 총회에서 채택이 된 건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근로자들이 차별 없이 자유롭게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 누구나 노조를 설립할 수 있고 또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만약에 가입을 하게 될 경우 뭐 고용 거부 등의 차별이나 편견 역시 존재하기 때문에 그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는 의미 역시 담고 있는 건데 지금 이걸 수용할 경우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바로 경영계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 협약을 만약에 비준을 하게 될 경우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해고된 근로자들 또 퇴직한 근로자 역시
노조 가입이 가능하고요. 시민단체 활동가도 노조 가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문제가 어떤 거냐면 경영계에서는 이 노조 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그걸 또 사유로 해서 해고된 근로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이런 근로자나 퇴직한 근로자들이 다시 노조에 가입을 해서 파업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 경영권으로서 어떤 심각한 위험 부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럴 경우에는 과하게 이 지금 노동자 단결권만 지금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냐는 거에 지금 경영계가 반발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유럽하고는 상황이 조금 다른 것이 유럽의 어떤 노조 형태는 산별 노조 형태거든요. 그런데 네. 우리나라 노조 형태는 기업별 노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고자나 퇴직자가 만약에 다시 또 노조에 가입을 하게 될 경우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게 지금 경영계의 목소리고요. 노사관계가 이제 노사관계가 좋지 않을 경우에 당연히 기업 경영 위태로워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조의 단결권을 강화시키는 만큼 어떤 기업, 경영계의 방어권 역시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것이 지금 노조의 경영계의 입장이고요. 그렇게 할 때만이 이 노사 관계가 어떤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예. 경영계가 바라볼 때는 노사 관계가 한쪽으로 쏠려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금 경영계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경영계의 방어권 보장하는 방안은 꼭 마련이 돼야 된다는 것이 지금 경영계가 내세우고 있는 목소리입니다. 네, 저희가 좀 이야기를 얼핏 들어만 봐도 굉장히 복잡한 문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또 하나의 쟁점이 남아 있습니다. 29호 강제근로 금지 협약인데요. 자세히 좀 내용을 보면 모든 강제적인 근로행위는 금지다. 다만 순수한 군사적 성격의 작업만 예외로 한다라고 좀 명시가 되어 있긴 한데 그럼 저는 사실 한 가지 또 떠오르는 게 네. 대체 복무자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네. 이 점은 어떻게 좀 적용을 해야 할까요? 네, 일단은 우리가 그 강제 노동 금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얘기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ILO 협약 제29호 강제 노동은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전적으로 군사적 성격의 의무 병역에 대해서만 이 강제 노동으로 보지 않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사회복무요원이 이제 비군사적 의무이기 때문에 강제 노동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사회적으로 좀 논란이 있습니다. 예. 이에 정부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그 복무가 현역병의 복무보다 유리한 점, 또 유사시 현역병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점을 들어서 ILO에서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개인적 특권에 해당하므로 강제 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이제 올해 안에 이 ILO 핵심 협약 비준과 관련해서 노조법 개정을 함께 이제 끝낸다 이런 입장이지만 정부가 제출한 노조법에 대해서 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노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일단 정부가 그동안 국제사회에 약속을 했었죠. 비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비준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 지금 핵심 관련해서 핵심 협약 미비준을 이유로 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한EU 자유무역협정 분쟁 해결 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정부의 입장으로도 상당히 이 문제가 난제일 수밖에 없는데 정부는 일단 리스크를 최소화해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 이것이 정부의 입장이고 또 지금 이 비준이 되지 않은 부분 비준 처리를 하겠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EU의 압박과 별개로 이 부분은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그런 강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정부 역시. 특히 이제 결사의 자유 같은 비준안이 통과가 되면 국내법 같은 효력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행의 법안을 보면 이 노조법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안 개정안은 불가피하다는 게 지금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노조법 이 개정안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이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단결권 강화하겠다는 것, 아까 제가 지금 경영계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제점 여러 가지가 우려가 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이죠. 네. 그리고 이들의 사업장 출입을 제한하고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하겠다. 또 사업장 점거 형태의 쟁의 행위를 금지하겠다. 이건 뭐 노조 측에서 강력하게 노동자 측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그리고 단체 이 협약 유효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길게 네. 보장을 하겠다라는 게 지금 정부가 내놓은 이 노조법 개정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제가 잠시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 노조 측에서 또는 경영계 측에서 각각 유불리를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네. 분명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정부의 지금 보완책을 계속해서 수정해달라, 보완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완벽하게 사실 법안에 반영되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 그대로 강행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네, 뭐 확실히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동 가입 이런 노동조합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골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또 관련해서 송옥주 환노위 위원장이 좀 발언을 한 바가 있어서 저희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핵심 현안으로 꼬집으면서 ILO의 핵심 협약은 노동인권의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법제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일단 지난주 관련 공청회에서 노사 입장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문제가 됐죠? 일단 민주노총은 정부 개정안을 두고 역대급 노동계약안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 또 경청도 사용자 측의 대항권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가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네. 이 중에서 양측이 특히 목소리를 높인 부분이 사업장 점거 관련 문제였는데요. 사업장 내 주요 시설의 점거를 금지시킨 법안인데 이제 노동계에서는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라는 이유로 반대를 하고 사용자 측은 사업장 전체 시설에 대한 점거를 금지시켜야 한다라고 하면서 양측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네, 정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노무사님의 의견이 좀 궁금해요. 물론 이제 양측의 입장을 모두 다 대변하는 개정안이 나올 수는 없겠지만 네네네. 어떻게 하는 게 좀 합리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을 그 방법일까요? 네네. 일단은 노동계도 사용자 측도 좀 가져가는 것들이 있기는 해요. 네. 노동계에서는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유지 이거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리고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그리고 사용자 측은 사업장 점거 금지 그리고 대체 인력 투입 이런 부분 측에서 양측이 이득을 가져가는데 네. 서로 이제 세부적인 내용 안에서 더 많은 이득을 가져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다투는 것이죠. 근데 이런 치열한 다툼은 상당히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우리나라 노동 인권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안 다툰 적이 없거든요. 네. 항상 다투면서 계속 발전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적 다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다툼을 통해서 더 나은 노동 인권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뭐 좋은 방향으로 귀결이 돼야 할 텐데 뭐 이외에도 좀 많은 논의가 오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재계 또 노동자들이 한 곳에 모였는데 좀 특별히 주목해 볼 만한 이야기가 있었을지 저희가 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뭐 청문회 진술인으로 참여한 노동계나 재계의 입장 뭐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계속해서 반대가 많았었죠. 이들이 사실 뭐 어떤 그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협치라고 하잖아요. 예. 뭐 목소리를 같이 냈던 적은 저는 뭐 제 기억으로는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나는데 지금 역시 반대 의견을 많이 냈습니다. 노동계의 목소리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근로시간 면제 한도 뭐 타임오프라고 하죠. 초과하는 노사 합의를 무효로 해달라 이런 목소리를 내면서 지금 뭐 이 쟁의행위 점거하는 형태에 대해서도 지금 금지하는 것이 개정안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이 금지 조항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는 목소리를 냈고요. 반대로 이제 경영계의 또 문제점들, 그러니까 경영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문제점들은 어떤 것이냐면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기업의 원조를 금지해야 한다라면서 지금 사실상 현행 유지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결권이 강화될 경우 지금보다 더 힘이 노조에 실려질 가능성이 있죠. 이렇게 되면 노조 힘이 세지기 때문에 경영권에 있어서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 아까 말씀드렸는데 방어권 역시 이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뭐 양측이 첨예하게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과 정부는 강력하게 이 법안 추진을 하겠다라는 네.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견이 있더라도 플랫폼 노동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이 노조법 개정안 통과시켜야 된다는 것이 정부의 여당의 입장인데 지금 야당은 노사 간에 지금 합의점을 전혀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반대하는 노조법을 이 지금 정부 여당이 밀어붙여서 강행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ILO에서 지금 비준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이 비준되지 않은 부분을 비준하기 위해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지금 야당의 입장이거든요. 노조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정부와 여당이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야당 그리고 노사 모두가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네, 지금 방금 전에 사실 여당이 플랫폼 노동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럼 그분들은 이 법안에는 좀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는 건가요? 그런 노동자분들은?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플랫폼 노동자가 법안에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법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노동 관련 법들이 나오긴 하지만 플랫폼 노동자라는 개념 역시 최근에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네. 지금 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플랫폼 노동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플랫폼 노동자들은 사실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뭐 특고 형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법으로부터도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플랫폼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을 해달라 정부에 이렇게 촉구하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여당과 정부가 지금 이 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뭐 노조 측에서는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쵸. 하지만 플랫폼 노동자들은 이런 법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이걸 이유로 강력하게 지금 뭐 나쁘게 표현하면 사실 밀어붙이기지만 꼭 통과를 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정부와 여당의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또 궁금한 것이 이제 91년에 노동기구에 가입한 이후에 거의 30년 동안 이 핵심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동안의 정부에서는 이 협약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고 어떻게 발전해 온 것인지도 궁금한데요. 일단 뭐 지금 사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OECD 회원국 36개국 가운데 31개 나라 네. 다수가 사실 8개 협약 기본 협약, 핵심 협약에 다 비준이 된 상태죠. 그러고 보면 뭐 한 5-6개 국가만 지금 비준이 안 된 거고 그 가운데서도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몇 개 나라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게 따지면 사실 우리나라가 이 노동자의 문제에 있어서 너무나 그동안 간과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는 한데 지금 뭐 EU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도 이 다른 나라들 여타의 국가들이 모두 다 지금 이 비준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한국은 비준하지 않고 있느냐라는 것이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FTA 관련해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 정부의 입장인 건데 일단 우리 정부에서 이렇게 차일피일 미뤘다기보다 미룰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지금 EU가 갖고 있는 경제적인 여건 그리고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경제적인 여건 문화가 상당히 달라요. 네. 아까도 제가 뭐 산별노조, 기업별노조 말씀을 드렸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거의가 산별노조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가 기업별노조입니다. 같은 네. 문화가 형성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화의 특수성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이해를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의 정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않았던데도 우리나라 기업의 어떤 문화적인 형태를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EU가 우리나라에 압박을 가하고는 있지만 지금 네. 정부가 개정안 제출 같은 노력을 분명히 해왔어요. 그리고 지금 그대로 입법하는 경우에 우리나라의 어떤 노사관계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EU 측에 충분히 입장 전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논의가 어느 정도 저는 지금 충분하게 거쳤다고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어허. 논의를 충분하게 거친 후에 협약과 관련해서 비준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을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EU에 명확하게 뜻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평론가님께서 EU의 압박 또 FTA 위반과 관련된 이야기를 잠시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노무사님도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그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 힘의 불균형이 사실 상당했었죠. 예. 과거에는 이제 경영계 측이 조금 더 과거에는 힘이 셌다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고 노동계가 조금 더 힘이 약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이 힘의 균형이 굉장히 많이 균형을 맞춰가는 과거에 비하면 맞춰가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명분들이 있죠.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 우리가 대통령을 뽑은 이유도 분명히 그 안에 들어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거의 핵심 협약을 전부 비준하지 않은 국가 중에 하나이기도 예. 하고요. 이런 문제들이 이제 이슈화되면서
지금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만약에 FTA 위반으로 관련된 논란이 이어질 경우에는 좀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우리나라하고 유럽 연합하고 이제 협약을 맺으면서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할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2011년 7월 1일 날 체결을 했어요. 네. 이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위반을 했다라고 이유가 판단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우리 국가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좀 여파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세계에서 첫 번째로 이 FTA 관련해서 국제노동 기준을 위반한 국가가 되는 오명을 쓸 수 있다라고도 해요. 예,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산적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해결해야 되는 문제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네, 뭐 여러 가지로 비준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30일 환노위 고용노동법안 심사 소위가 예정돼 있는데 물론 결론 도출이 쉽지는 않겠지만 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지 한 줄 평이랑 같이 들어볼게요. 일단 한 줄 평부터 말씀을 드리면 노조법 개정안 강행 이대로는 곤란하다라는 이대로 말씀부터 곤란하다. 드리고 네. 싶습니다. 지금 사실 대외적인 이미지, 국가 이미지도 중요하기는 해요. 대외적인 그러니까 제가 아까 난제라고 말씀드린 게 외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지금 내부에서도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내부에 산재해 있는 리스크를 해결하지 않고 외부의 리스크부터 해결을 한다면 내부 리스크는 계속 리스크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정부의 노동 존중 정책,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를 가지고 있는데 네. 노동 존중 정책이라면 노동을 존중하거나 노동자를 존중하는 정책이어야 하잖아요. 예. 근데 사실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기보다는 노조를 존중하는 정책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조의 힘이 지금 갈수록 세지고 있는데 더 이상 노조는 사회적인 약자가 아닙니다. 뭐 요즘에 보면 정치 세력화되면서 사회적인 영향력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한 것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게 지금 정부가 노동 존중 정책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재계를 압박하는 여러 가지 법안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도출이 됐을 때 기울어진 운동장이 계속되면 사실 이 사측 경영계를 압박할 경우에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 창출을 누가 합니까? 그렇죠. 회사에서 할 네.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노조법 개정안이 그대로 발의가 된다면 기울어진 운동장 그 자체로 그게 그냥 가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 외부 리스크가 문제가 아니라 내부 리스크, 이건 정부가 조율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정부가 이게 지금 비준 때문에 국제적인 어떤 대내외적인 신뢰도를 먼저 문제를 삼는다면 이 산재된 내부 리스크는 그대로 갈 것이고, 그리고 지금 정부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노동 존중 정책뿐만이 아니라 노사관계 합리화는 전혀 지금 이와 관련해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노사관계 합리화부터 지금 이 산재에 있는 문제들 해결하는 것이 저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노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저는 시대 정신에 따라서 큰 흐름에 몸을 맡겨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세계 각국, 특히 우리와 교역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들은 ILO 비준을 통해서 이 교역국들의 노동 인권이 향상되는 것을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